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인공지능 AI용 주력 반도체 2종의 대중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지했다는 CNBC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RFHIC가 웍스텝과 29억 원 규모의 국내 5G 중계기용 트랜지스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KMW 등 5G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하고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첫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새 정부 수소경제의 비전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 장중 수소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김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엔비디아의 급락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박동희 파트너님,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관 외국인 개인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단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가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는 또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만큼 이제 강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이제 반도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 우리가 뭐 엊그제도 한번 반도체 가격을 좀 짚어봤습니다만은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면서 거기에다가 에너지 가격의 급등, 뭐 인플레이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겹치면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닥론 얘기도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주위 시황이 불안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 외국인 기관들이 좀 팔고 보자.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매도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외국인보다도 기관 매도세가 훨씬 더 강력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50포인트 이상 뭐 거의 급락이 나왔는데 양대 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2% 이상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하고도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지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에 급락이 나오게 된 원인 자체가 어제 유럽 쪽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9% 예상했는데 9.1%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9월 13일이죠. 미국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참 이거 인플레이션 또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좀 자극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관련되는 부분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상당히 흐름 자체가 지금 안 좋고 국내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만 원대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반도체 문제도 반도체 이슈도 이게 지금 뭐 새로운 특별한 이슈나 이런 쪽보다는 시황하고 반도체 가격의 하락. 이 부분도 결국은 지금 막바지 국면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오늘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오늘의 하락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소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하지 마라라는 주식 격언도 있는데 수소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의 탄력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수소 이제 관련 섹터에서 이제 정부에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이제 관련돼서 지금 이제 수소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전일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 H2 미트라고 하는데요. 청정 수소 중심의 수소 공급 체제 전환 방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등 생산 방식을 다각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정부 정책에 이제 계속 그 전부터 해 왔는데 수소차가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었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 트럭, 이제 수소 상용차 보급뿐만 아니라 선박, 그다음에 드론, 항공 이렇게 있는데 전기차 다음은 수소입니다. 수소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지금 많이 가고 있지만 이제 선박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해 물질. 그럴 경우에 이런 거를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부피가 많이 나고 부피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간파하고 현대차에서는 수소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가 최근에는 잠깐 좀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 다시 현대차 이게 수소 섹터가 움직이면서 지금 보면은 전일 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 전시장에서 세계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 옛날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라고 했는데요. 현대차는 이제 수소 전기차 넥소 이거를 그 전에는 이제 차후 모델이 언제쯤 나오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드디어 넥소 후속 모델을 출시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활용화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소차로 간다라고 하는 이제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SK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국내 대기업, 소성, 두산, 코오롱 이런 이제 그룹과 이제 고려 아연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을 역량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소 관련 주로 많이 좀 언급됐던 게 S에너지 그리고 퓨얼셀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S퓨얼셀 그리고 범한 퓨얼셀 이게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메탄을 연료 전지로 개발을 위해서 메탄올 연료 전지를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연료 전지 스타트업 블루월드 시리즈 B 라운드 이게 투자 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아화성이 조금 이렇게 급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 등을 개발하는 등이 좀 시장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잠깐 차트 흐름 보고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오늘 퓨얼셀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올라갔다가 윗구르다고 좀 많이 내려왔지만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오늘 또 양봉으로 맞췄는데요. 장중에 이제 16%까지 올라갔다가 7% 종가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이렇게 실어줬고 이제 강한 매물대를 한번 이제 120일선까지 한번 뚫어주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관심 갖고 한번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수소 관련주들 정부 정책의 탄력을 받고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눈여겨볼 시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이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수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만큼 관련주들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봤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유레카 키워드 짚어보기 전에 저희 파트너님께서 이전에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 어떻게 잘 가고 있나 체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박동기 파트너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공모가의 2배를 넘어선 지는 좀 일찍이 지났고 이제 거의 뭐 3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6%가 넘는 상승폭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게 주도주죠. 네. 주도주가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고집스럽게 가는 이게 이제 추세의 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일 하이텍이나 또 코스모 화학 그리고 그 세비캠 이런 이제 그 2차 전지 재활용 관련되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오히려 그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K방산 관련되는 종목들보다도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최근의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저도 사실 뭐 이 정도 강력한 상승 흐름까지는 뭐 예상을 못했는데 이게 지금 한번 불이 붙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지금 쉬지를 않고 그 신고가를 지금 매일 신고가를 지금 내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시장이 불확실하고 안 좋은 흐름에서 주도주 섹터가 좁혀지면서 매수세가 더 몰리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재활용 쪽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그 2차 전지 소재 쪽이 중국에서 사실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은데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이쪽밖에 없다. 그 부분이 아마 강력한 모멘텀 이슈로 지금 작용하면서 이 약세장에도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유레카 종목에서 또 그 현대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지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지금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는 제가 주도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지금 뭐 공공연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한화 그룹 내에서 해처 모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지금 해처 모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화 그룹의 뭐 한국형 록히드 마틴 이걸 모델로 해서 지금 그 이합 집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심에 하나 에어로 지금 스페이스가 지금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알짜 기업인 큰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하나 디펜스를 지금 합병을 하는 이슈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좀처럼 꺾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방산주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던 그 현대로템이나 또 한국항공우주 고점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시황에 너무 그 집중을 하지 말고 종목 쪽에서 차트 우량주가 주도주고 주도주가 곧 약세장의 방어주다 이런 제가 강력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이렇게 차트가 강력하게 갇혀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약세장에서 더 강하고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조금 빠지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그게 차트 우량주고 주도주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노란 톡방에서 계속 교육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를 바꿔야 될 때다. 그런 생각까지 가면서 토록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저와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유레카 종목 2가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성일 하이텍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자, 성일 하이텍을 두고는 이게 바로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강력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이후에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우량주가 곧 주도주고 이런 종목이 약세장의 방어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어떤 종목, 아무 종목이나 담아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종목들, 정말 우량하고 시장의 흐름에 상관없이 잘 가는 종목들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요. 자,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박동기 파트너님의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리뷰도 들어봐야겠죠. 자, 롯데 관광개발. 네. 굉장히 뛰어 올랐어요. 9%가 넘는 맞습니다. 수익 예, 예. 만들어내 주셨다고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이제 9%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장이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입국 전에 코로나19 폐지 검토, 기대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폐지가 되었죠. 이번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롯데 관광개발을 좀 말씀드렸어요. 호텔과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까지 이렇게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추석도 이제 곧 가까워집니다. 추석도 가까워지면 여행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이제 관련주, 여행 항공 관련주 이런 이제 롯데 관광 개발 이렇게 말씀드렸고 딱 이러한 흐름에 맞는 이 모멘텀에 맞는 시장의 흐름에 딱 맞춰서 제가 이거 드린 것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셨던 분들 좋은 수익을 많이 내셨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런 종목들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종목 장세입니다.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오늘도 이제 2%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는 관점이 있고 그래서 특히 롯데 관광개발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말씀드렸던 호텔 신라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대한항공이라든지 또 그때 이제 언급드리지 않았던 그 항공주도 여러 좋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시장에 맞는 흐름에 맞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지난 방송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지켜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방송 이후에 9%가량 상승하는 모습, 상승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나리오에 맞게 미리미리 앞서서 가 있는 방법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정수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 리뷰까지 알차게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발굴하게 될지 종목 발견의 여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ADC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아래 사진에 조금 복잡한 그림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ADC 저도 찾아봤는데 항체 약물 복합제를 ADC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ABC가 아니고 ADC죠. 네. ADC입니다. ADC가 미래 차세대 항암 치료제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묘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엔허투 이름도 좀 어렵죠. 자, 엔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가 있는데 이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엔허투를 식약처는 빨리 신속 심사를 해서 품목 허가를 빨리 진행을 해라라는 게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 올라왔다라고 해요. 이 엔허투가 그렇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엔허투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일본의 다이치 상쿄라는 제약회사 두 개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지금 얘기한 ADC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이게 지금 엔허투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ADC 항암제 쪽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투자 속도가 아주 지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글로벌 제약사 GSK 이 회사가 ADC 플랫폼을 1조 8천억에 매입을 하면서 또 많은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만큼 ADC 플랫폼 차세대 항암제죠. 이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항암제 치료제에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세계 3대 학회로 알려져 있는 미국 종양학회 아스코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지금 올해 6월 달에 끝이 났는데 이번 지금 2022년도 아스코에서 여기서도 이 ADC 기술이 가장 이번 학회에서 주목받는 그런 기술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DC 플랫폼 기술이 미래 그러니까 난치병,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지금 근접한 기술로 ADC 기술이 하나가 있고 또 CAR-T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NK 세포 치료제 계략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ADC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암덩어리가 지금 몸속에 하나 있으면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몸에서 지금 항체가 생기고 또는 외부에서 항체 치료제를 지금 주입을 시켜서 암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세포 덩어리가 워낙 단단하고 또 주사나 이렇게 약물로 넣었을 경우에 암 덩어리까지 이렇게 약물이 전달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ADC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항체하고 약물을 접합을 시켜서 묶어가지고 항체는 자연스럽게 그 암 덩어리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원래부터 있으니까 면역제니까 그게 거기다가 약물을 얹어서 둘이 묶어서 이걸 링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도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이걸 꽉 묶어주는 항체하고 약물을 묶어서 최종적으로 암에 전달할 수 있도록 약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한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면역 항암제라 그러죠. 이거하고 ADC 항암제하고 같이 이제 병용 임상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ADC 기술을 가지고 있나 없나 이게 지금 앞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요. 20조 원 이상으로 지금 커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ADC 기술력이 해외에서는 이미 지금 1년, 2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엔허2라는 이 유방암 치료제가 이미 1, 2년 전에 지금 개발이 되어서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는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ADC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일까?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딱 세 종목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연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포함해서요. 자, 첫 번째는 알테오젠인데요. 자, 알테오젠이 우리가 이제 제형 병형 플랫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난이도 기술을 가지고 이미 기술력에 대해서 해외 글로벌 빅팜으로부터 상당 부분 검증을 받은 회사인데 또 이 회사가 지금 ADC 기술을 부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지만 ADC 기술을 지금 가지고 면역 항암제 쪽하고 병용 치료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에 또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뭐 상당 부분 바이오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이 회사가 해외에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을 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회사의 기술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알테오젠은 이미 10건 이상의 그 기술 수출을 지금 한 그런 회사죠. 그래서 그런 알테오젠이 ADC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을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알테오젠 보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시황이 불확실하니까 바이오주들이 주가가 단기 반등이 들어왔다가 주가가 많이 밀리죠.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이거는 이제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섹터 흐름 또 시황의 흐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점이 잡히는 순간부터 빠른 속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는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중항체 플랫폼의 넘버원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이중항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항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가 레고캠 바이오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링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하고 공동 임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 ADC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와 함께 지금 공동 연구, 공동 임상 진행 중이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ADC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세 번째로는 간략하게 보면은요, 셀트리온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 한미약품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여기에 뭐 한미약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셀트리온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이 셀트리온이 ADC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미 또 자금을 투자를 해서 영국의 지금 익수다라는 ADC 개발 전문 회사에 이미 지분 투자를 해서 ADC 쪽에도 이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셀트리온은 다른 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이슈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셀트리온도 ADC 개발에 상당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세대 항암 치료제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ADC 기술인데요. 자, 이 ADC 기술로 만들어진 에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 기존의 항암제에 비해서 병의 진행 그리고 사망 위험을 72%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내면서 미국 임상종양학회 기립박수도 받았던 그런 약품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식약처 신속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약품이 에너투인 것이고 대표적인 ADC 기술 보유한 종목 알테오젠, ABL 바이오, 셀트리온 보자 이렇게 오늘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이 ADC 기술 보유한 제약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굉장히 기술력이라든지 굉장히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유망 종목 중에서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셀트리온, 특히 이제 ABL 바이오 굉장히 흐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종양학회, 그러니까 이제 에스모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9월 오늘 이제 9일부터 13일까지 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종양학회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릅니다. 바이오주가. 그러다가 이제 그 막상 딱 시작이 되면 그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또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또 뭐 임상 실패라든지 그다음 유효성이 뭐 좀 입증이 조금 안 됐다, 못 미쳤다 그러면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이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뭐 제넥신이라든지 네오임텍, 종근당, ABL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AB온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런 지금 자리, 그러니까 위치, 주가 위치는 정말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근데 지금 시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또 이제 발표를 하다가 또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핀트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난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 관점은 이게 정말 그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지금 힘든 상황인 건데 저는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9일 전까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바이오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 섹터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종양학회가 이제 끝났을 때 또한 이제 주가의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희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작년, 예. 재작년까지만 해도 바이오 쪽이 뭐 미국 암학회나 종양학회나 뭐 유럽 지원 종양학회 이런 게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미리 선반영돼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워낙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기대감에 지금 오르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기대감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지금 유럽 종량학회죠. 이게 이제 뭐 9월 초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쪽보다는 저는 지금 바이오 섹터는 이미 지금 이제 뭐 어떤 개별 이벤트나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1년 반 이상을 지금 크게 조정을 받아서 거품이 빠지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다. 단지 지금 바이오 섹터 자체가 시황에 너무 민감하고 또 제 경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바이오 섹터는 반도체 섹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지금 자리는 어떤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력이 있는 확실한 기술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될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갈 시점이지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이슈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빠지면은 막 뭐 손절하고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다른 쪽에서 종목을 찾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또 한번 오르면은 석 달 열흘간 빠지더라도 또 일주일이면은 또 그 석 달 열흘 빠진 게 다 오르는 게 또 그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죠. 그만큼 아래 위로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바이오 쪽을 이제 제가 바이오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켜드릴 텐데 이쪽은 자기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너무 변동성 큰 거나 부담스러워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종목들이 지금 우량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값싼 종목들이.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런 부분들이 잘 투자 성향과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DC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박동희 파트너님이셨는데 김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시황도 그렇고 바이오주를 지금 시나리오 일정 밖으로 계속해서 갖고 가기에는 조금은 무리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박동희 파트너님, 지금 자리는 확실한 기술력이 있는 종목을 저점 매수할 기회로 보고 들어갈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투자 성향은 맞는 분들께서 바이오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바이오주는 정말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정말 확실하게 올라주고 또 빠질 때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가실 분들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를 해 주셨을지 김정수 파트너님의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5G 가지고 와주셨는데 5세대 이동통신이죠. 자, 김정수 파트너님은 5G 요금제 사용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하지만 5G 네. 관련해서 준비를 네. 해주셨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인데요. 네. 5G 우선 이제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5G는 최저 이제 100mbps에서 최대는 20기가 bps 다운로드 속도를 자랑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G 지금 쓰시는 분들은 불만이 좀 많으시죠. 여러 이제 불만이 많은 그 노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4G 이제 LTE보다는 70배 이상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열차, 이제 500km 이상 달리는 고속열차에서도 데이터에 끊김 없이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5G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5G가 그때 이제 2년 전 2000년 초, 그다음에 중순 이때 굉장히 많은 시세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그다음 팬데믹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비가 납품이 되면 사람이 가서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코로나 그런 이제 여파로 해서 5G 장비 수주를 하고도 투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섹터가 5G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갈 거야 하면서 또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G 섹터는 잘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리오프닝, 뭐 미호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드리고 나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5G도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안 봤는데 지금 상황은 좀 이제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낙폭되어 있고요. 그리고 5G가 좀 돼야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면 또 5G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UAM, 그리고 또 메타버스도 지금 계속 순환매력 이슈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속도, 데이터, 굉장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이런 5G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지국, 그다음에 안테나, 뭐 중계기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이제 조금씩 나와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 국내 공공 민간 분야에 뭐 이제 5G 장비 공급을 확대를 한다라는 또 이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요. 또 이제 올해 또 이제 증권사에서도 올해 3분기 이제 3분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장비 수주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는 정말 가서 장비를 이제 수주를 했으면 이제 설치를 하고 기지국 설치를 하고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특히 기주 장비국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었지만 이제는 뭐 빌딩 안에도 들어가서 장비 이런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또 7월 미국의 이제 AT&T라든지 버라이즌, 뭐 DC 네트워크 중심으로 3에서 4GHz 주파수 대역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좀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3분기에 괄목할 만한 실적의 호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종목들이 매출액 4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5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로부터 이제 5G 통신 장비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B2B 전문 네트워크 기업 카지트라고 부르는데 이 5G 장비 수주를 했고요. 또 인도 쪽에 통신 사업자 에어텔의 5G 장비 공급을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티 에어텔이라고 하는 거는 그 17국에서 가입자 수가 4억 9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인도 세계 4위 규모의 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5G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아픈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바닥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눈여겨볼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5G가 이거 뭐 제대로 되는 건가 하고 의구심 가져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다시 볼 때다라고 5G 관련주 유레카 키워드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에 좀 시선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그 관련주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던 종목 그리고 실적 호전이 이루어지는 종목들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RFHIC인데요. RFHIC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은 시세를 좀 내었던 종목이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게 웩스텝 주식회사에 29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결 모멘텀이 계속 지속돼서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장기 실적 기대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증권사에서 좀 보고서에 의해서 나온 게 매출액 40% 증가, 영업이익도 50%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보고서 중에 하나가 RFHI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직납을 통한 미국 DC 네트워크 이 진입, 이런 삼성전자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RFHIC 좀 보시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을 보셔야 됩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제 통신 장비, 이거는 5G도 또 엮여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반도체 쪽 같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식각 장비, 그다음에 증착 장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5G,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거 같이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3분기 호실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시세가 좀 좋게 나왔는데요. 유무선 통신 장비 업체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버라이즌 및 모바일 등 북미 시장 대형 통신 사업자의 공식 벤더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평가 굉장히 낙폭 과대 상태인데요. 우선 차트 잠깐 흐름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솔리드 지금 보시면 가격 조정 거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가격 조정 거치고 나서 기간 조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간 조정을 하는데 횡보도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21선을 타고 지금 올라오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대를 지금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솔리드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잠깐 또 이제 RFHIC 차트도 잠깐 흐름 보면요. 차트 흐름들이 굉장히 좀 비슷한데요. 자, 여기 지금 한번 주봉상 봤을 때 이때가 잠깐만요. 월봉으로 좀 볼게요. 큰 흐름으로 보면 이때 지금 21년도, 20년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흐름들 지금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고 구름층을 뚫어주는 이런 모습들, 그 RF, HIC 이 종목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HFR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이 종목은 시간 관계상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RFHIC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리고 솔리드 그리고 HFR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사실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RFHIC, 서진 시스템, 솔리드 거기다 더해서 HFR까지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박동기 파트너님은 5G 관련주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우리 모처럼 만에 김정수 파트너와 100% 일치하는 그런 지금 섹터 이슈가 나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엊그제부터 5G 관련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5G 바이오 하면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섹터인데 뭐 이번에 올라와도 사실은 뭐 낙폭 과대해서 그냥 조금 올라오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을 딱 바꾼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5G가 이게 올라오는 게 뭐 실적 호전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최근에 증권사의 평가도 많이 나오고 김정수 전문가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플러스 제가 생각이 5G가 이게 그냥 단순 저점 매수가 아니구나, 단순 바닥권 탈출 신호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9월 초에 그 의미 있는 그 회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포, CHIP, 치포, 한국, 미국, 대만, 일본 반도체 회사 치포 회의가 9월 초에 있고 그리고 IPEF라는 이게 지금 원래 새로 만들어진 인도 태평양 경제 포럼인데 원래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14개국이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회의가 지금 14개국 장관회담 회의가 9월 초에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걸 지금 왜 이게 치포하고 IPEF 회의가 9월 초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지금 그 중국 압박에 제일 처음에 반도체 들어갔죠. 다음에 지금 전기차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이 지금 5G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9월 초에 이렇게 그 회담이 미국 중심으로 회담이 열리는 게 이 5G를 통신 쪽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5G 또 통신 쪽을 중국을 목줄을 잡고 흔들게 된다 그러면 국내 통신 장비주들은 꽤나 큰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김정수 파트너께서 얘기하신 5G 쪽은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와 박동기 파트너의 생각이 100% 일치했습니다. 5G 관련주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면 5G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레카 종목 발굴을 위한 여정 이렇게 맞춰보기로 하고 자, 유레카 종목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박동기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유레카 종목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ADC 기술력에 있어서 이 종목이 확실히 힘이 있게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ADC 기술력은 압도적인 국내 1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종목만 연구를 계속 하셔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알테오젠하고도 오히려 좀 이렇게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갭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ADC 플랫폼 기술은 압도적인 국내 1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뭐 단순하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지금 라이선스 아웃이라 그러죠. 기술 이전이 지금 ADC 플랫폼 기술 이전이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 이전이 지금까지 총 9건의 총 규모로 보면은 지금 5조 원 규모의 9건을 지금 이미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빅팜으로부터도 기술력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고, 그래서 이미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레고캠 바이오의 ADC 플랫폼 기술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제 이 플랫폼 기술 플러스 레고캠 바이오는 자체 임상을 통해서 ADC 플랫폼 가치를 지금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 임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이렇게 조금 좀 깊이 있게 지금 보신 분들은 야, 기술 이전 9건을 해서 5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돈 들어온 흔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들어가기 전에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하기 때문에 마일스톤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몇백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돈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임상을 해서 검증을 받고, 임상 1상입니다. 검증을 받고 그 몸값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그래서 이 자체 임상을 9월 지금 ADC 서밋이라는 ADC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월 초에 다음 주죠. 첫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걸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ADC 서밋에서 발표를 지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9월 초,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ADC 서밋에서 레고캠 바이오의 임상 1상 결과가 발표가 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레고캠 바이오의 ADC 기술력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한 ADC 어워즈, 그러니까 ADC 서밋에서 4년 연속 베스트 ADC 어워즈로 선정된 회사는 레고캠 바이오가 유일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에 나오는 것은 좌측 상단에 있는 거 다 볼 필요는 없고, 좌측 상단에 있는 ADC 플랫폼, 위에 있는 게 플랫폼이고 밑에 게 ADC 물질이죠, 그죠? 예, 그래서 플랫폼을 수출하는 게 있고, 이번에 물질을 가지고 자체 임상을 해서 또 이제 기술 수출이 임상에, 만약에 다음 주가 아마 레고캠 바이오도 중대한 회사의 그런 중대한 지금 병고 기로에 서 있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임상 1상에 성공하는 데이터를 내놓게 된다 그러면은 기술 수출은 건수뿐만이 아니라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실패하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또 지경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음 주가 아마 중대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였습니다. 압도적 1위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유레카 종목도 바로 공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공개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5G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스몰셀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28GHz 시장 개화가 본격화로 이제 일본과 국내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인빌딩 스몰셀 매출액이 이제 급증하는 그 예상이 됩니다. 인빌딩이라고 하면 안 터지는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런 이제 장비가 들어가서 잘 이제 터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그 이제 인빌딩 스몰 셀 관련돼서 매출액 급증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또 실적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고 이익 전망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부분, 이 실적이 이제 받쳐주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5G 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에이스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런 자리들, 그리고 구름층을 지금 이제 뚫어주기 직전 이런 이제 흐름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150억, 그다음에 1,400억, 1,600억, 그다음에 163억, 247억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실적과 수급과 그리고 이제 재료까지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노와이어리스 굉장히 에이스 편안한 자리에 왔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자리에 와 있는 이노 와이어리스 두 번째 유레카 종목으로 김정수 파트너께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신 두 분 파트너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